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의 조선이입니다. 처음 인사드리죠. 오늘부터는 제가 정치하는 조선일보맨, 줄여서 정치하는 조선맨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박정희 정권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당시에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는 10만 부가 채 안 됐는데요. 1970년대 초에 되면 이 발행 부수가 30만 부 이상이 되면서 그 당시에 1, 2등을 앞다투던 한국일보의 발행 부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끝날 쯤 무렵인 1979년에 조선일보의 판매 부수, 발행 부수가 100만 부가 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에는 10만 부가 채 안 됐던 신문이 박정희 정권 동안에 핀색 성장, 고속 성장을 한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다루는 방식은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말을 잘 듣는 신문사한테는 당근을 주고 특혜를 주고, 또 박정희 정권의 말을 안 듣고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한테는 지원을 끊고 또 못 살게 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초반에는 일부 신문사는 폐간시키거나 또 일부 기자들은 구속시키거나 했습니다. 이때 내세운 명분이 사이비 언론을 정비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서 사이비 언론 정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폐간시키거나 구속시키거나 했던 거죠. 사실 그 아래에 깔린 그거는 정권에 반대하는 기사를 쓰는 그 언론사들을 폐간시켜버리고 구속시켜버리고 그런 거였는데 말이죠. 뭐 이런 채찍질 말고도 박정희 정권이 신문사에 내준 여러 가지 특혜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신문 용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가 있었다고 해요. 이 수입 관세를 자기 말을 잘 듣는 신문사에는 크게 낮춰준다거나, 또 아니면 경영 자금을 마련하라고 그 정부에서, 이 정권이 저금리로 돈을 꺼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에 내준 결정적인 당근이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시청이랑 청계천 그 사이에 보면은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코리아나 호텔이 조선일보 소유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이 코리아나 호텔을 언제 갖게 됐냐 하면은 1965년에 박정희가 그 당시 조선일보 회장 방일영을 불러다가, 내가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올 건데 이 민간 차관 400만 달러를 줄 테니까 호텔을 한번 지어보시오 라고 해서 갖게 된 게 그 코리아나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거의 그냥 돈을 주면서 이런 호텔을 지어봐라, 그리고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대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권 마음에 들면은 다 지원해주고, 정권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신문사, 언론사들만 남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신문사, 언론사들, 또 중소규모의 그런 언론사들은 다 폐간하고 망하게 됐죠.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뭐 검언 유착이란 얘기도 하고, 또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도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그 시작점이 아닐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 언론인들에게 주었던 당근은 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신문 용지에 관세를 낮춰준다거나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기 정권 하에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데까지, 그까지 넘어갑니다.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바로 아무도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군부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정치활동을 아무도 못하게 딱 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1963년 1월에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하는데요. 왜 1963년에 갑자기 정치활동을 재개를 시켰느냐? 이 같은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 정당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그렇게 다들 대통령 후보를 내고 요 단계를 밟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마자 이 군부에서 만든 정당이 있었는데 민주공화당, 약칭 공화당이라는 정당입니다. 이 공화당은 이 해의 10월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박정희를 지명하고 당선까지 시키게 됩니다. 이때 공화당을 만들면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을 거고 그 발기인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선일보 부사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성인기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를 나와서 공화당의 창당 발기인이 된 성인기는 당무위원, 정책위원을 거쳐서 64년엔 홍보분과위원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성인기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했는데 이때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와 더불어서 조선일보 출신의 공화당 당무위원이 있었으니 바로 윤주영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장 출신인 이 윤주영은 1963년 공화당 대변인을 시작으로 해서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사무차장을 거치고 박정희 정권의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의 주요 멤버 또 박정희 정권의 문화공보부 장관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정계를 은퇴하고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조선일보였습니다. 1985년에 윤주영은 조선일보 이사를 지냈고요. 1993년 방일영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초대 이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회의원을 실제로 지낸 인물들을 알아볼 텐데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랑 부사장을 지낸 유봉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봉영은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국구 10번이라는 번호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이 전국구라는 개념이 현재의 비례대표 개념이죠. 이 비례대표 10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럼 그 10번을 받으려면은 어떤 연줄이 있거나 뭔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유봉영을 그 공화당 전국구 10번에 적어준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화당 말고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 유신정우회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임을 보여주는 되게 독특한 제도인데요. 그 유신정우회는 대통령이 지목을 하면 너 국회의원 해 라고 지목을 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신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독재가 더 강화되면서 정치인이 되는 조선일보 출신 조선일보맨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회가 지금처럼 4년 임기를 총 채우는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국회의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전반기 유신정우회 의원 중에는 조선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낸 이종식이 있었습니다. 이종식은 그 당시 전반기, 후반기 모두 유신정우회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 진출합니다. 이종식은 최근까지도 방일영 문화재단의 이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윤주영이라는 인물도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유신정우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79년,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죠. 이때는 10대 국회가 구성되는데 이 10대 국회에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조선일보 출신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출신 박현서, 그리고 또 조선일보 기자 출신 박영수, 1968년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남재희, 1975년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리 출신 김윤환 등이 이 마지막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해서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금방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간부 출신입니다. 뭐 문화부 차장, 편집국장, 편집국장 대리. 그런데 이 중에 기자 출신이 한 명 있죠. 바로 김영수 씨인데요. 이 김영수는 중앙일보 창간 멤버이기도 하고 또 중앙일보에서는 정치부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또 서울신문에 가서 서울신문 정치부장 편집국장도 했고요. 또 MBC에서는 보도본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여러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간부에 오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정희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일례로 자신이 쓴 책 대한민국 기자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박정희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다. 그런 호감으로의 전환이 없었다면 나는 유정회 영입 제안을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유정회 영입 제안을 받은 인사들 중에 거절한 최초의 사람이 됐을 것이다. 유정회는 제안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 책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유신정우회라는 초헌법적인 그리고 초민주주의적인 탈민주주의적인 요 제도에 의해서 국회의원 제안을 받은 조선일보 인사 중에 한 명도 거절한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책을 쓴 김영수는 전 MBC 기자이자 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인 김세의 씨의 부친입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빌붙어서 핀셋 성장을 했던 조선일보. 그런데 이 독재 정권에서 정치인이 된 조선맨은 과연 박정희 정권에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치하는 조선맨은 이어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권에 가서는 그 여당의 중추,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심지어 조선일보 사장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 조선맨 다음 편에서는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정치계로 뛰어든 조선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선희 활동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